안녕하세요. 교육진다.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너무 오랜만에 봤습니다. 아, 네. 우리 레옹님께서 물론 저희 레옹님께서 여기 계셨던 몇 주 동안 그랬다가 또 우리 민우님이 와주셔서 저 이 자리에 안 뺏깁니다 이제. 예, 죄송합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있었네요. 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민우입니다. 입시킬러 레옹입니다. 네, 국어과 고등부 강사 이메림입니다. 네, 뭐 그 대선이 끝났죠. 예, 대선 결과에 대해서 논하는 것은 뭐 저희 교육진담이 해야 될 일은 아니고요. 네. 눈앞에 나타난 결과에 대한 내용들 중에서 전체적인 총론은 한번 저희가 다룹니다. 저희 전체적인 총론은 곧 다루어지게 되는데 지금서부터는 이제 몇 가지 특이한 이슈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씩 한번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한번 맛보기로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대선 이후 자사고의 운명은 이렇게 됩니다. 자, 자사고. 네, 자사고 폐지가 기본적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25년, 네. 25년에 예정되어 있었죠. 기존에 존재했었던 즉 지금 중학교 2학년까지가 지금 현재의 중학교 2학년까지가 자사고를 입학할 수 있는 선발권을 갖고선 자사고가 입학되어지는 마지막 학년이에요. 그러니까 현 중학교 1학년서부터는 자사고는 폐지되는 겁니다. 원래 여기에는 외고 국제고 포함이죠. 네. 자, 전국 단위 자사고가 포함되어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존의 민주당 정부에서 표현되어져 왔었던 로드맵에 따르면 결정된 로드맵에 따르면 현 중학교 2학년까지가 지나고 나면 외고, 국제고, 전국 단위 자사고는 폐지입니다. 일반고 다 네, 일반고로 전환이 전환입니다. 예정되어 있었죠. 자, 문제는 이것과 다른 색깔의 정부가 출연하게 되는 시점에서 과연 이 학교들이 이 로드맵대로 폐지의 수순, 즉 일반고 전환의 수순을 밟을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특별한 고등학교로 존치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살짝 한번 그 예상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교육정책의 다양한 형태의 변화들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심층적으로 다루는 방송, 그 다음에 심층적으로 다루는 시간, 뭐 저희 교육진담이 해야 다른 유튜버들도 보고 비슷하게 하시니까 곧 그런 부분들을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오늘은 첫 번째 출발점으로서 가장 이슈가 될 수 있을 만한 사안 그리고 변화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희가 예측하고 있는 자사고 일반고 전환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간단하죠. 상상고가 원래 그 순서를 제일 먼저 받았잖아요. 네. 그 평가에서 기본적인 점수가 되지 않아서 취소.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소송을 걸었죠? 네. 지금 올해 아마 상상고 경쟁률이 엄청나게 올라갔을 거예요. 결국 이 부분은 자사고 일반고 전환에 대한 부분은 분명 자사고 그래도 하는 부분들은 소송을 들어갈 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거의 다 이겼어요. 특목고 학교들이. 근데 이거 제가 볼 때는 뭐 이거를 어떤 식으로도 간다 해서 또 소송이 들어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자사고 특목들이 다시 또 이기는 그런 상태가 된다면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상상고 보세요. 아니요. 그 지금의 말씀은 이제 소송에서는 그렇게 됐지만 사실은 현 중학교 2학년이 되면은 그 소송의 여지와는 무관하게 그냥 정리야. 그렇죠. 네, 이거는 어떠한 법적 로드맵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그때서부터는 뭐 소송이고 뭐고 가능성 자체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확정적인 팩트였어요. 그러니까 이 확정적인 법적 절차를 뒤엎을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만들어집니다. 지금 기존의 정권에서 그 못을 박으면서 다음 정권한테 이런 교육 정책에 대해서 좀 넘긴 상태였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이제 당선인 분도 그렇고 지금 좀 거기 기조가 이 교육 그의 주체와 그리고 이제 수요자들의 피로도가 지금 굉장히 큰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거를 이 폐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분위기가 그래서 레옹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은
이 실질적으로 만약에 정권이 계속 유지가 됐었다면 시행령에 의거해서 25년에 확실히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시행이 될 것이다. 강제적으로 시행이 될 것이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정권이 바뀐 시점에서 그 피로도라는 언급을 하면서 좀 그 폐지에 대한 철회 자사고 폐지에 대한 철회의 가능성을 지금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류님의 말씀대로 그냥 현상 유지로 갈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다들 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세간의 예측 중에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들, 즉 기존의 정책이 뒤집어질 수 있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걸로는 자사고 존치에 대한 생각들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죠. 뭐 고교학점제와 더불어서 이 두 가지가 고민의 어떤 대상이 되는데 자사고가 과연 존치될 것이냐. 그리고 여기서 존치라고 하는 얘기는 쉽게 얘기해가지고 하기로 했던 걸 안 하겠다라고 그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뒤엎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 정책의 흐름을 한번 딱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과연 생각보다 데미지가 있어요. 생각보다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다 라고 저는 보는데 많은 분들은 되게 쉽게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상 교육에 관련된 법을 제정하는 국회가 180석 거의 절대 다수가 민주당 국회의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입법적 형태가 아닌 시행령적 측면 속에서 존치되어졌을 때 과연 그런 것들이 뒤집어지는 과정을 얼마만큼이나 정책적으로 저항 없이 수용할 것이냐. 그 다음에 자사고 학생들 학부모들보다는 일반고 학부모들이 많은 상황에서 선거 득표에 별로 도움이 안 되거든요. 정치공학적으로 놓고 본다고 했을 때. 그런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외고, 국제고, 전국단의 자사고를 존치시킬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과거와 영재고라고 하는 것은 명분이 있어요. 과학기술에 대한 발전. 그리고 사실상 과거 영재고는 존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입시적 형태의 측면만 부각되어지는 외고, 국제고, 전국단의 자사고를 살리기 위해서 현 바뀐 당선인 위주의 새롭게 등장하는 정부가 소수파 정부가 이것을 강제적으로 한번 움직여보겠다. 라는 것이 생각보다는 어려운 일인데 많은 분들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저는 좀 브레이크를 거는 입장입니다. 세상에 모든 게 쉽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상하고 예측하는 과정에서 조금은 좀 신중하게 좀 예측을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좀 제안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쭉 가던 것, 쭉 가기로 되어 있는 로드맵을 안 돼. 라고 해서 없는다라고 하는 건요. 물의 흐름을 바꾸는 거거든요. 물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는 거대한 힘이 필요해요. 거대한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 거대한 에너지를 굳이 여기에 써야 될 이유가 있냐? 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물 흐르듯 그냥 흘러갈 가능성도 있어요. 이게 무슨 교육 철학적인 측면 속에서 엄청나게 지켜야 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가지고 외대부고를 지키는 게 윤석열 정부의 근본 가치다 라고 한다면 외대부고를 지키겠지만 외대부고를 지키는 게 윤석열 정부의 근본 가치가 아니라고 했을 때는 굳이 이걸 갖다 놓고 억지로 뭔가를 뒤돌아서 정책적인 부담을 가질 것이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왜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존치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거는 본인이 존치가 돼서 사교육적 측면에서 이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도 봅니다. 그래서 입시 기관들이나 입시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자꾸 존치될 거라고 유튜브에서 떠들고 다니는 거는 본인들이 그런 부분들 속에서 경제적인 이익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심리적 기저로 반영된 건 아닌가. 도대체 정책에 대한 충분한 고민 속에서 이게 결론이 나온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의심의 여지가 있다.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된다 안 된다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존치를 시키기에는 상당한 에너지가 필요한 일이다. 거대한 에너지가 필요한 일이고 그거는 정책적 결단 사안이다. 그 정도는 돼야 된다. 그리고 뭐 대통령의 결단 사안은 아니지만 교육부 장관의 결단 사안이 되겠죠. 그럼 그 교육부 장관은 새 정부 들어서 만들어진 첫 번째 교육부 장관은 내가 특목고를 존치시킨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평생 갖고 가는 건데 그걸 누가 부담할 것인지
과연 그 교육부 장관이 그것을 부담을 하는 것을 원할 것인지, 그것이 대한민국 교육 발전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쉬운 문제는 아니다. 특목고 하나의 문제는 아니죠. 이게 결국 특목고 자체가 대입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오늘 얘기할 수는 없지만 뭐 따져보면 여러 개 또 거쳐야 될 부분들이 여러 번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게 특목고 하나로만 놓고 이게 다 제가 볼 때는 연결 맞아요, 고리들이 맞아요. 돼 있어서 예, 지금 말씀하셔서 제가 뭐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현 정부, 현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만들어낸 교육정책,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확정된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그리고 고교학점제, 이것이 교육적 정책들이 만들어진 출발점이 이명박 정부예요. 그 이전에 김영삼 정부부터 시작된 거고. 사실은 이 정책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교육적인 형태의 흐름이 동일해요. 동일한 과정에서 만들어진 게 지금의 자사고 일반고 전환 정책이에요. 이 정책이 만들어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 자체가 만들어진 부분이 단순하게 하나의 어떠한 일반고 전환에 대한 어떠한 이슈만으로,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가 자사고와 일반고가 너무 싫어, 너무 얘들 공부 잘하고 부잣집 애들만 모여 있어서 이거 없애야 돼 라고 해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고교학점제, 그 다음에 수시제도, 정시 문제, 이런 것들과 결합되고 기회균등 전형, 이런 것들과 결합되면서 만들어진 정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쉽게 말씀드려서 문재인 정부의 교육 철학이 반영된 것도 있지만, 그 이전에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로부터 만들어진 대한민국 교육 정책의 연장선에서 만들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윤석열 정부가 이걸 뒤집는다는 거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교육 정책도 뒤집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위험성의 요지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쉽지 않은 문제다. 그러니까는 어설프게 쉽다, 된다, 그렇게 우리가 예상을 하면 안 된다. 요 시점에서 우리가 이야기해 드릴 수 있는 것은, 결론은 지켜보시라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뭐 이게 된다 안 된다로 얘기해 가지고 그럼 된대, 그냥 안 된대 라고 보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물 흐르듯 지금은 지켜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중2까지는 어차피 안 없어져요. 근데 뭘 그렇게 이게 힘든 문제인지. 그리고 초등학교 학생들은요, 아직 많이 남았어요, 입학시험까지.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슈에 대해서는 제가 좀 조언해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신중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섣부른 예단을 하지 말고 지켜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정책을 뒤바꾼다라고 하는 것, 기존의 정책을 무로 돌린다라고 하는 것들은 정책적 측면에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는 대단히 많은 힘이 필요한 사안이다 라는 말씀 정도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굉장히 많은 뭐 입시 기관에서 이야기한 거, 혹은 기사를 통해서 접할 수 있었던 이야기들을 제가 어떻게 보면은 한 차원 높지 않은 시선에서 보아왔던 것들을 제가 조금 대변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을 때, 늘 그래왔듯이 위원님께서 좀 구차원적으로 좀 멀리에서 볼 수 있는 시선을 좀 저희 시청자분들께 보여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도 뭐 좀 간만에 나왔다고 또 칭찬해 주셔서. 아니야 오늘 제가 느껴가지고 청취자 입장에서는 근데 민우님 스타일은 아니, 오늘 민우님 스타일은 아닌데, 오늘 민우님 스타일은 아닌데, 왜요? 시원하게 좀 듣고 싶었는데 오늘 좀 민우님이 약간 시원하게 얘기하시지는 않으신 것 같아. 전 지금 요 정도 선에서 시원하게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요 시점에서 가장 시원하게 얘기한 거예요. 다음에 또 뭔가 또 나오겠죠. 네. 보따리가, 이야기 보따리가 또 나오겠죠. 지금 상황에서 신경 쓰실 필요 없다는 말씀 드린 거예요. 이 문제 그렇게 쉽지 않아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누가 쉽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일단 그 말에 대해서는 신중치 못하다라는 판단을 하시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을 뒤집어진다라고 하는 거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 이게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을 수 있는 사안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것들을 좀 일단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현 중학교 2학년까지 존치가 확정되어 있어요. 현 중학교 2학년까지 아무 문제가 없는 거고요. 문제가 되는 게 현 중학교 1학년인데
현 중학교 1학년이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까지 이 준비를 위해서 뭐 어마어마한 선택의 사안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이슈가 마치 거대한 변화가 되는 것 같은 가치로부터 접근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새 정부가 만들어지는 교육정책에 대해서 기존의 어떤 흐름과 놓고 교육정책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변화들이 어떻게 미쳐지게 될 것인지, 가장 피부로 와닿는 것은 무엇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반드시 짚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실제의 변화는 엉뚱한 데서 나타납니다. 예,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이겁니다. 언론이나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엉뚱한 곳에서 거대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 지점을 먼저 포착하고 그 지점을 먼저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간만에 와서 이 정도 말씀드렸으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거 이제 오미크론이 이제 거의 감기 수준이 된 것 같아요. 뭐 거의 네. 60만 명이 넘어가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네. 네. 다음에는 한번 저희가 요 부분에 대한 네. 이슈를 다룰 때에는 마스크를 벗는 것을 공약으로 한번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벗고 한번 확 환하게 깊게 넓게 네. 말씀드리도록 이야기하는 하겠습니다.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네, 아프지 마시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